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우리 전통악기 대금은 대나무로 만든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대나무 중에서도 쌍골죽으로 만든 대금이 더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쌍골죽은 대나무가 병을 앓아서 양옆으로 골이 깊게 파이고 살이 두껍고 단단해진 돌연변이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대나무로서는 불량품인 이 쌍골죽이 악기로 만들어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습기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깊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 사람들 사는 세계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병에 걸린 쌍골죽처럼 당장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정말 어디에선가는 내게 맞는 맞춤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든 넘치든 우직하든 기발하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꼭 있을 거예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번에 이 근긴장 이상증, 즉 사경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근긴장 이상증, 사경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치료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경증과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근긴장 이상증은 사경증이라도 하고 또는 디스토니아라고도 하는데 이 질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신체의 어느 일부분이나 또는 전신 근육이 비정상적인 경련 수축이 발생하면서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거나 또는 비틀어지거나 또는 떨리는 증상 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 신체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지만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특히 목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목이 옆으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흔해서 목을 지칭하는 서비칼 영어로 서비칼 디스토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축성, 즉 근육이 연축, 경련과 수축이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연축성 사경증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심해지면은 심한 근육의 통증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며 심할 경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질환을 국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가요? 예, 보통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10,000명에 1명씩 해서 국내에도 거의 5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200명에 1명꼴이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긴장 이상증의 진단 어떻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근긴장 이상증 하면은 뭐 MRI, CT 또는 엑스레이 찍어서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주로 중추신경계 중심 센터인 뇌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뇌 병변과는 다르게 MRI나 CT 등 영상학적인 진단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희 클리닉에 올 때는 MRI, CT 등 여러 가지 영상학적인 진단을 이미 받고 오는데 사실은 그 뇌 영상학적으로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종합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그러나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근긴장 이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질병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또 있나요? 예, 이 질병은 질병의 아주 극히 일부는 유전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분자 유전학적인 검사로 확인이 일부 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영상의학적인 진단에 의존하지 않고 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양상, 즉 특징적인 근긴장 이상의 증상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병의 어떤 특이한 증상을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수의적인 근육의 어떤 경련과 수축이 가장 첫째로 꼽히는 이 대표적인 특징 증상입니다. 그리고 신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머리나 팔다리 등 신체 부위에 떨림이 생길 수도 있고 비틀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연축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신체의 일부 즉 이제 가장 흔하게 머리나 목이 돌아가면서 몸 전체가 옆으로 뒤틀어지거나 돌아가는 그런 증상 팔이나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돌아가는 증상 그리고 팔, 다리가 경련 수축이 일어나면서 긴장이 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증상들을 종합해서 그 증후군을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을 경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저는 파킨슨병도 조금 떨림 증상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 파킨슨과 근긴장 이상증과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예. 근긴장 이상증은 파킨슨과는 완전히 다른 증상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파킨슨 병에서도 주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떨림이 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네 가지 증상에 이 떨림이 하나 포함되고 나머지는 근긴장 이상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파킨슨 병은 특히 편안하게 안정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 떨림 또는 네. 팔에 떨림이 있고 근육의 강직, 운동 완소 및 자세 불안정 등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근긴장 이상증은 파킨슨에서 나타나는 떨림 증상은 비슷하지만 네.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처럼 편안히 있을 때 손이 떨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이 파킨슨에서 나타나는 나머지 3대 증상이 있는데 이제 관절이나 등을 구부리거나 펼 때 뻣뻣한 이 저항을 나타내는 근육의 강직성이 파킨슨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동작이 느려지는 운동 완소 증상. 네. 빨리 걸으려고 해도 천천히 이 뇌에서 명령해도 팔다리는 말을 안 들으니까 네네. 천천히 걷게 되겠죠. 그리고 조그만 불균형 상태에서도 균형이 무너져서 쉽게 잘 넘어지는 그런 어지럼증도 동반되고 네. 또 자세 불안정은 근긴장 이상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킨슨병과 근긴장 이상증의 구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예, 아직 이 두 가지 질병 모두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파킨슨 병의 경우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상호 비정상적으로 너무 억제되거나 네. 또는 너무 과도하게 전달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질병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경증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뇌졸중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뇌 허혈성 질환의 후유증 그리고 신경섬유의 탈수초화나 또는 어떤 질병의 감염 또는 몸에 있는 어떤 종양이나 독소에 의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약물의 중독이나 유전적인 이상 또 사고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사실 5%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95%는 아직 원인이 안 밝혀져 있죠.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서는 턱관절의 불균형에 의한 환축추, 1, 2번 목뼈의 아탈구, 비틀림, 그리고 그로 인한 뇌신경계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진료하고 있고 그 효과는 대부분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근긴장 이상증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근긴장 이상증은 목, 어깨 그리고 팔, 다리에서만 발생을 하나요?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신체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눈동자에 나타날 수도 있고 혀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의 종류를 한 5-6가지로 3번화돼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몸의 국소적으로 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국소성 디스토니아라 해서 근긴장 이상이 있죠. 네. 이 경우는 신체의 한 부분에만 주로 나타나는데 눈꺼풀만 떨릴 수도 있고 얼굴 근육만 떨릴 수도 있고 또 눈꺼풀이 저절로 깜막거려질 수도 있는 증상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손이나 발이 떨리거나 또는 틀어지는 증상 그리고 입이 저절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그런 증상 목의 근육이 경련되거나 저절로 뭉쳤다 풀어졌다 수축 경련이 반복되면서 고개가 돌아가는 증상 혀 근육이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말이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또 발성장애로 발성을 유발시키는 근육이 생길 경우에는 언어장애, 발성장애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분절성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두개골이나 안면에 동시에 근육의 연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목과 몸통에 신체 어떤 축을 중심으로 축성 근긴장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분절성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고 네. 또 팔다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전신성 디스토니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리와 다른 분절의 근긴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초점성 근긴장 이상증이라 했는데 네. 이거는 2군데 이상의 가까이 인접되지 않은 부위에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체 한측 편측에만 나타나는 반신성 디스토니아, 헤미 디스토니아라 해서 이런 경우는 팔다리가 나타나도 오른쪽 팔이면 오른쪽 다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왼쪽 팔의 경우는 왼쪽 팔다리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질병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신의 모든 부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난치병이구나 싶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런 난치병 치료에 대한 임상 사례를 좀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임상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하루에도 저는 디스토니아 근긴장 이상만 한 20여 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질병에 비해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질병은 중추신경계의 이상 질환이지만은 네. 턱관절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신경학적 또 근육학적인 이유로 직접 뇌줄기나 상부경추에 해당되는 1, 2번 목뼈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메인 치료로 하고 있고 네. 또 두개 천골 요법이라는 치료법 그리고 후두골에서 천골 엉치뼈까지 후두 천골의
또는 교정 및 골반 교정, 침이나 한약, 부항 등 한약요법, 그리고 또 운동 및 훈련요법, 심리요법 등을 종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위해 맞춤형 또는 표준형 구강내 균형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치는 턱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꺼줌으로써 네. 이로 인해서 뇌줄기나 상부 경추에 가해지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없애주고, 그래서 뇌신경계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지난번 강의 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예. 찾아온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외국인들 분 중에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많은 치료 사례가 있는데 우선 지금도 한 7개월째 치료받고 있는 호주에서 온 아주 심한 중증의 디스토니아, 근긴장에서 환자가 있어서 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분은 호주에서 2017년 1월에 연축성 사경증, 즉 근긴장 이상증 진단을 받고 갔습니다. 네. 호주에서는 이제 보톡스 주사와 또는 근이완제, 진통제 같은 일시적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그래도 이제 진전이 안 되니 이제 마지막에는 뇌 심부 자극 수술을 권유받았던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었죠. 그렇군요. 이 환자는 한국까지 치료를 위해서 오는 것이 자신한테는 하나의 모험이었지만은 이제 한번 그 모험을 감수하고 네. 영상 유튜브에 있는 해외 환자를 위한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고 지금 7개월째 치료 받으면서 거의 완치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한 5%에서 10% 정도만 더 나면 이제 다시 곧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2월 달이나 3월 초쯤에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이 환자분의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환자처럼 심한 경우에는 보통 한국인의 경우 한 3년 이상 치료 기간이 걸리는데 이번은 한 달에 한 50번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서 강한 행군을 하고 있고 네. 또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운동과 훈련, 네. 스트레칭 등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예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1시간만 파워워킹을 해라 하는데 3시간씩 하고 러닝도 한 20-30분 해라 하는데 러닝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하고 모든 다른 환자에 비해서 2-3배 이상 오버해서 운동과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아마도 3년이 걸릴 것을 6개월 내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분이 했다는 운동법이랑 훈련법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질환이 있을 때는 치료되기 위해서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인 건가요? 예,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네. 단순히 이 구강내 장치를 입에 착용하는 것은 턱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시그널을 꺼주고 네. 이 신경들이 지배하고 있는 각각의 136개의 근육들이 목뼈, 등뼈, 허리뼈를 움켜쥐고 긴장 수축되게 하면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네. 역할만 하는 거지 그게 곧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치는 물더라도 바른 척추 자세를 하지 않으면 네. 치료 효과가 10% 미만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척추 자세를 장치를 착용하고 했을 경우는 네. 한 30% 정도 또 좀 좋아질 수 있겠는데 더 이상이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빠르게 좁아진 턱의 디스크 공간이 리모델되고 틀어진 목뼈, 등뼈, 허리 등 척추가 정상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네. 해야 될 몇 가지 운동, 훈련, 스트레칭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구강장치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박사님, 구강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맞춤이나 표준형 구강내 장치들은
턱관절 주변에 지나는 이쪽에 9개 뇌신경, 이쪽에 9개 뇌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12개 뇌신경 중에서 9개 뇌신경이 각각 지나고 있는데 이 턱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균형이 무너진 쪽에서 어떤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뭉치면은 목뼈는 틀어지겠죠. 그래 이 틀어진 목뼈가 정상 위치로 돌아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치를 착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장치를 착용함으로써 이 척추가 정렬되는 충분한 주의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뒤에 이제 운동이나 훈련, 스트레칭 같은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을 시켜서 실천하도록 하면은 모든 근육이 이완 상태에서 빠르게 척추가 정렬돼서 제자리 찾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질병 또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운동법과 훈련법 그리고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운동법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시간에도 파워워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법에서 파워워킹입니다. 그 외에 전신 척추 관절 운동이라는 소위 말하는 절운동이 또 있고요. 네. 파워워킹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힘차게 걸으면 파워워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파워워킹은 그게 아니고 이 턱을 당기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활짝 편 상태에서 이 손이 어깨 높이까지 오면서 뒤로 갈 때는 옆구리 골반 쪽까지 가면서 이 각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걷는 동작을 취해야 되고 한 시간에 6km에서 8km 사이로 걷는 것이 파워워킹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6km 미만이 되면은 파워워킹이 아니죠. 그리고 8km 또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파워워킹보다는 러닝 쪽에 가깝습니다. 이 파워워킹이 필수적으로 하루 1시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좀 전에 전신 척추 관절 운동이라는 절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이 절운동은 뭐 한 0.5평짜리 이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좌우 대칭적인 운동이고 또 전신 운동이자 호흡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법은 이 바른 척추 자세 훈련 또는 바른 마음 자세 훈련 그리고 바른 식사 습관 훈련 등도 같이 동반돼서 치료가 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있다 했는데 스트레칭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턱 스트레칭. 즉 입을 최대한 고개를 10도 이상 뒤로 젖혀서 최대한 벌려서 한 5초 정도 머무르면서 네. 계속 스트레칭 시키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러면 이 턱 주변의 연조직이 긴장, 수축된 연조직이 이완되면서 또 신경이 압박받던 것들이 서서히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목 스트레칭은 목을 좌로 우로 각각 3회씩 또 좌우 측근 운동, 전후근 운동, 좌우 수평 회전 운동 등 3회씩 해서 턱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목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전부 다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목 스트레칭을 하면서 목이 또다시 아주 빠르게 정렬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체 신체 흉추, 요추, 골반 쪽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몸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몸 스트레칭 운동은 뭐 다리를 자기 어깨 넓이 이상 벌려서 좌우로 비트는 운동, 또 손을 어깨춤에, 이 허리춤에 대고 히프를 최대한 뒤로 빼고 상체는 앞으로 고추 세운 상태에서 무릎이 90도 정도 굽혀지도록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척추의 긴장 수축된 근육들을 신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스트레칭이라 해서 네. 제자리 걸음이나 아니면 짧은 한 5m, 10m 거리를 힘차게 스트레칭해서 턱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꺼져서 경추가 정렬됨으로써 흉추, 요추, 나머지 골반도 빠르게 정렬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짧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는 보행 스트레칭 운동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숨을
여섯 마디 척추는 가장 빠르게 제자리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근긴장 이상증, 즉 사경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이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 환자가 있다면은 턱관절의 불균형과 관련되지 않을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메인 치료로 해서 다른 한의학적인 또 치료를 병합해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치료를 진행했을 경우 실제 임상에서 아주 뛰어난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각종 근긴장 이상뿐만이 아니라 각종 희귀난치병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척추와 관련된 질병, 신경계와 관련된 질병은 턱관절의 균형 치료에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긴장 이상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께서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달콤하고 쫄깃한 바로 곶감인데요. 이 곶감은 명절 선물로도 참 많이들 주고받죠.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하고 호랑이도 겁먹고 달아나게 한다는 곶감. 맛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박사님, 예. 이 곶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곶감은 감의 껍질을 벗겨서 겨울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건조시켜서 이제 우리가 먹는 식감이 쫄깃쫄깃한 겨울철 별미이죠. 네. 그래서 이 곶감은 비타민이 또 아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사실 간식거리가 많지 않았던 우리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양 간식으로 있던 그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곶감에는 포도당과 당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네. 또 몸에 흡수된 뒤에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은 먹거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곶감의 또 겉을 보면은 거기 하얀 그 가루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생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포도당과 과당이 굳으면서 생기는 그런 성분인데 이건 또 기관지를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 또는 만성 기관지염 등의 또 민간요법으로도 쓰이고 있었죠. 그리고 비타민 C의 함유량이 또 특히 높은데요. 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서 각종 질환의 예방 및 노화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기미나 주근깨 제거에도 도움을 줘서 겨울철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곶감의 하얀 가루는 특히 이제 우리 신체 어떤 스태미나의 강화에 도움이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갈증 해소에도 또 비생적인 담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 이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면서 칼슘 또는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이 곶감은 겨울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간식거리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꽃감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탄닌 성분으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생각보다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시라면은 과다 섭취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곶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가 160이고요. 네. 나이는 69, 체중은 62요. 네. 지금 제 옆에 이영준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이제 1년 전에요. 예, 가람 수술을 받아갖고, 예.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도 그게, 그 상처 부위가 지금 아물지를 않고,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아물지 않았으면 거기서 뭐 진물이 흐릅니까? 예? 아직도 뭐 상처 부위에 진물이 흐릅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예. 그냥 엎져서 꼬부르거나 앉아있으면 좀 그게 좀 땡기고 좀 아파요. 이 상처가. 피부 외견상으로는 아무렇지만 그 부분이 예. 땡기고 아프시다는 거죠? 예. 그럼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건 아니네요. 상처가 아물긴 했는데 그 주변이 아프다는 거죠. 불편하고. 예. 당연히 수술한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술을 간암 수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술했는지에 따라서 조금만 떼냈을 때는 큰 불편이 없겠지만은 많이 떼냈으면 또 간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공간이 있을 거고 불편하신 건 당연한데 이럴 경우 이제 그 부분이 아프시다면은 몇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요. 첫째 이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능적인 관점, 하나는 구조적인 관점인데 선생님의 전체 이제 면역 기능, 신체를 총괄하는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회복 속도가 좀 더디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주변의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을 하시고 그에 대한 처방을 받으신다면 조금 더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수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난 뒤에 이 한약 처방을 할 경우 굉장히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데 제가 말입니다. 심장약을 먹기 때문에 한약을 지금
예, 애용을 못해요. 심장약을 드시더라도 한약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약은 심장약을 어떤 심장약을 드시는지 그 한의사한테 말씀하시면서 그에 맞도록 처방을 해 주십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선생님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혹시 하십니까? 예, 하루에 1시간씩 지금, 걷기 운동 하시나요? 예,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그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봐야죠. 1시간 반을 하더라도 1시간에 6km 이상 속도로 걷는 보행 운동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효과는 물론이고 이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걷더라도 바른 척추 자세로 걷지 않으면은 걸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안 걷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랑 턱을 약간 당기고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척추 중심축에 딱 들어가는 바른 척추 자세에서 손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힘차게 팔을 저으면서 1시간에 6km에서 8km 속도로 걷는다면은 어슬렁어슬렁 10시간 걷는 것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면역 기능도 빨리 회복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운동이면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파워킹 운동이겠고요. 주로 이제 그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같은 건 안 한다고요? 다른 아령이나 역기를 드는 근력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꼭 하고 싶다면 팔굽혀펴기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 오염이 돼서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기 어려울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운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조그만 방석 하나 깔고 저희 한의원에서는 전신 척추 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한테 의무적으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시키고 있는데 일명 절운동입니다. 절운동은 손을 합장해서 모으고 똑바로 선 자세에서 또 발도 모으고 그대로 그 자세를 유지한 채 무릎을 굽히고 팔을 어깨를 펴서 앞으로 한 상태에서 몸을 굽혔을 때 척추가 이렇게 말 모양으로 휘게끔 그런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몸을 최대한 접으면서 이마를 대고 팔을 올려서 비틀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또 반대 동작으로 팔을 굽혀서 허리가 수평이 되도록 몸을 수평이 되도록 폈다가 다시 손을 합장하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손을 합쳐서 발을 합치고 무릎을 굽히면서 이제 이 숨을 깊숙이 내쉬면서 몸을 접으면서 최대한 몸을 접어서 이마가 닿고 오체투지로 팔끝이 닿고 무릎이 닿고 했을 때 최대한 몸을 접으면서 깊은 숨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야 몸에 있는 이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도록 하고 다시 반대 동작을 하면서 숨을 깊숙이 들이쉬면서 일어서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게 또 무릎을 굽히고 앉을 때 발가락이 전부 다 완전히 꺾이게 해야 됩니다. 양쪽 발가락이 꺾이게 해서 엎드리고 일어날 때도 발가락이 전부 다 꺾여서 일어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엎드리는 동작 시 발을 꺾어서 엎드려서 오체투지가 됐으면 왼쪽 발을 오른쪽 발바닥 위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 한번 이 절운동을 할 때 1호흡으로 하시면 좋겠고 힘든 사람은 2호흡으로 즉
엎드리는 동작까지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또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하면서 두 호흡으로 천천히 하셔도 좋겠고요. 이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신다면은 바깥에 나가서 1시간 파워워킹 하는 것만큼 똑같이 전신 척추 관절의 운동이 되고 좌우의 대칭적인 운동이 되고 또 유산소 운동이 되고 또 이 호흡 운동이 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파워워킹만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절에서 일명하는 절운동이라고 표현하는 바른 척추 관절 운동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1시간 하시고 난다면 300배 정도 될 텐데 온 전신이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아주 충분한 운동이 될 겁니다. 아버님. 예.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운동법 두 가지 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은가요? 예. 네, 하나는 파워워킹이라고 하셔서 양손을 주먹을 쥐시고 직각을 만들어서 앞뒤로 이제 힘차게 뻗으면서 걸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합장을 하시고 마치 108배 하시듯이 마시면서 합장하시고 내쉬면서 양손 바닥 짚고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양손을 모아서 합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한 300배 정도 하시면 참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말 기억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건강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운동을 굳이 절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요. 네. 건강 운동이라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몸 건강, 마음 건강이니까요. 요 생각하시면서 절 운동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네, 몸무게, 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몸무게는 44kg고요. 네. 키는 160이고요. 네. 연세가 그리고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요? 네. 나이가 66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영준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예, 선생님. 저는 만성 소화불량인데요. 예. 소화가 너무 많이 안 되고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병원도 좀 가고, 그리고 한약도 저는 자주 갑니다. 예. 자주 가고, 먹고 또 좀 있으면 또 소화가 또 안 되고, 하루에 2끼만 먹는데도 소화불량이 굉장히 심하고요. 저혈압이에요. 예. 그리고 기도 많이 가렵고 몸이 너무 한기가 많이 들고요. 좀 불편해요, 제가요. 지금 큰 병은 없는데. 말씀하신 분의 질문 주신 분의 이미 이제 몸 상태가 그려집니다. 네? 지금 소화가 안 되고 네. 또 혈압도 낮고 몸이 한기가 들고 또 어떠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몸무게도 44kg 나가시고 그럼 굉장히 아주 여유인 편이신데 아마 혈색도 생기가 돌질 않고 좀 누렇게 또는 약간 창백하게 한 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그렇지는 않은데 좀 얼굴이 이런 경우 차갑죠. 예. 첫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화기 기능을 지배하는 특히 비위장, 췌장, 간장, 쓸개 쪽 기능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비장과 위장, 췌장은 이 소화기 모든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쓸개에서 담즙 분비가 과다 분비되거나 또는 과소 분비되게 되면은 그게 위산이랑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위산이 과다돼서 소화기 장애를 유발하고 먹어도 살로 잘 안 가고 잘 체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손발이 평소에 차분 편이겠죠? 네네, 좀 그렇. 손발이 찹고 속도 냉한, 차갑죠. 예, 속이 네. 냉한 편이시라 춥고 옷을 많이 입고 이러면 조그만 이 추위에도 한기가 잘 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이제 한약으로 비위 기능을 따뜻하게 덮이면서 소화 부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처방을 한약. 예, 받아서 드시면서 그 약만 가지고 완전한 그 효과를 척추 구조가 이미 무너져 있다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내 무너진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켜주는 치료를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바른 척추 자세 관절 운동, 일명 절운동과 유사한 운동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1시간씩 꼭 해보십시오. 하루 1시간씩. 워킹 말입니까? 파워워킹도 하시고 날씨가 좀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파워워킹만큼 똑같은 효능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일명 절운동도 아주 뛰어난 운동이 됩니다. 무슨 운동이라고 다시? 절 절 운동. 운동이요, 어머니. 예? 절 하신다고 손을 그랬잖아요. 합장하고 발을 모아서 절을 하듯이 예, 똑같이 발을 모아서 하는 그 운동요. 엎드려서 절운동 하듯이 하는 반복하는 운동인데 절 운동. 예. 이 절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굽어진 척추가 펴지고 틀어진 목뼈, 등뼈, 허리뼈들이 좌우 대칭적으로 균형이 맞아 들어가면서 펴지는 그런. 똑바로 누워서 하는 거죠? 아니 서서 엎드리면서 하는 거죠. 똑바로 누워서 엎드려서 하는 하는 거죠. 예. 서서 엎드려서 오체 투제 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절 운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절 운동. 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몸의 스트레칭인데 이 요가와 똑같이 양 다리를 벌려서 가슴을 방바닥에 달 수 있게끔 유연성을 기르는 스트레칭 운동도 중요하고 또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최대한 접어서 방바닥에 또 대는 그런 유연성 운동, 그리고 가벼운 팔굽혀 펴기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하루에 뭐 몇 번이면 몇 번, 몇 회면 몇 회 정해서 하신다면은 내 틀어진 등뼈 또는 허리뼈, 골반뼈가 제자리에 찾아가면서 아주 또 다른 이 자신의 그 신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걷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다리는 별로 안 아프니까. 걷는 운동은 필수고요. 지금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이미 척추 중에서 6번, 7번, 8번 등뼈가 많이 틀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등뼈가요? 예, 6번 등뼈에 불친하는 신경이 위장을 지배하고 7번 등뼈는 이 비장, 12장, 8번은 췌장 하는 식으로 고요 불친하는 신경이 눌리면은 그 장기 기능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게 오랜 기간이 걸치면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약으로서만 해결하기보단 만성 소화불량이. 어머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박사님께서 마무리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한약도 드셔야 되겠지만은 본인의 척추가 정상 구조로 변하도록 절운동, 스트레칭 운동도 같이 해서 빠르게 좋아지도록 한번 같이 힘써 보십시오. 네, 어머니.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회골드를 드립니다.